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활성화됐을 때 그때 떤 사업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을 좀 해봤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 단기에 고민한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 그래서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 일단 현재 결제 산업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이 결제 시스템이 혁신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개 정도의 사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레거시 결제 산업 현황을 보면, 어, 2013년만 봐도 한 3.4조 건의 거래가 처리됐다고 하고요. 그 가치는 거의 1.8조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미국만 발라보면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한 5.6조 달러고, 지불카드 결제 규모만 4.4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산업 성장은 지금 CAGR로 12.5%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모바일 결제 부분이 전체 성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결제 방식, 결제 산업에서 75%가 이제 현금, 신용카드, 지불 카드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중에 25%가 디지털로 사용되고 있고요. 연간 이 수수료 수익만 따져도 거의 4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평균 이 정산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플레이어들, 비자, 마스터, 아멕스, 뭐 페이팔 이런 것들이 있고 핀테크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프나 뭐 애프터페이 같이 그리고 또 빅테크가 또 애플이나 뭐 구글페이처럼 아마존페이처럼 이런 신규로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각자 플레이마다 자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 어, 운용성 부족과 수수료가 높다. 뭐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레거시 결제 시스템은 높은 비용,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스몰 비즈니스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구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최대 뭐 한 7일까지 국제 송금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에서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을 좀 보면 평균 송금 수수료가 한 6.6%, 200달러 송금 시에 뭐 이 정도 수수료가 든다고 하고요. B2B 같은 경우는 채권 채권들이 한 3에서 7일 정도 정산까지 소요되는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달러당 한 140불 정도가 어,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발생한다고 하고요. 어, 그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로컬 뱅크에서 그 외환은행으로 또 그 타국의 또 외환은행에서 또 그쪽 타국에 있는 로컬 뱅크로 뭐 이런 최대 5단계의 그런 중개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단순함 뒤에서 카드 결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백엔드에서 그 많은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 뭐 P2P 결제 앱 같은 백모를 보면 뭐 이 은행들 간에 서로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직불 카드와도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수많은 그런 엄격한 그런 규제를 준수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어,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현재 그런
시스템들이 뭐 현금도 쓸 수 있고, 카드 결제도 쓸 수 있고, P2P도 쓸 수 있고, 자동 결제인 ACH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간의 연동과 호환성 유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맹점,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소비자한테도 정가가 될 것이고, 어, 자영업자들의 마진도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은행 간의 송금의 한계, 예,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은행 간의 송금의 한계를 보시게 되면 실시간 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8시간 정도의 느린 처리 속도가 필요하고요.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3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복잡한 송금 과정을 잠깐 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의류 제조 업체에서 베트남 섬유 제조 업체로 송금을 할 경우, 한 3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1000달러당 140에서 1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가 이제 뭐 커피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일단 소비자 같은 경우는 포스에다가 카드를 탭하고 나면 거기 안에서 그 결제 처리자를 거쳐서 또 가맹점 은행으로 또 전송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카드 네트워크, 카드 소비자 은행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 거기서 결, 이, 또 결제가 완료되면 발행은행으로 또 전달이 된 다음에, 여기서 결제가 승인이 되면 가맹점 계좌로 이동한 뒤에 최종적으로 커피숍으로 대금이 수령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한 2달러를 결제하면 커피숍에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7달러밖에 안 되고요. 매출 대비 비용의 거의 15%가 카드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높은 고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효율과 복잡함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는 동일 송금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200달러 송금하는데 12달러가 들었다면 지금은 0.01달러로 비용 정감이 99.9% 이상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송금은 4개 이상의 중개 기간이 경유되고 어, 여러 가지 고비용이 든다.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어, 중소기업 대상 어, 중소기업 대상 송금 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와 더 느린 처리 시간, 그리고 은행 서비스가 접근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얼마냐 보면 최근 12개월 동안 33조 트릴리언 달러의 거래량으로 기록하면서 꾸준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페이팔 거래량의 20배, 비자 거래량의 3배에 해당하면서 그 ACH 거래량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달러 공급량의 1%, 통화량 M2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게 활성 주소수인데, 이 트레이딩 볼륨이 증가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랑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 주소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압도적인 효율성인데요. 처리 시간은 1초 미만으로 걸리고, 송금 비용은 1센트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24시간, 그리고 주 7일 운영을 할 수 있고, 휴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솔라나 같은 그런, 어, 앨런 블록체인과 베이스 같은 그런, 어, 플랫폼 블록체인 발달로, 결제가 점점점 최적화되고 빨라지고, 수수료가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뭐 조건부로 뭐 지역 화폐의 조건을 걸어서 이쪽 뭐 농원구에서만 가능하고 뭐 며칠까지만 가능한 뭐 이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에스크로 그리고 다단계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통합이 용이하다는 거죠. 이 API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 각종 앱에 쉽게 통합할 수 있어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트라이프나 스페이스 X 등이 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은 왓츠앱 모멘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왓츠앱 출시 전에는 이제 메시징 비용이 메시지당 한 30센트였다고 하면 왓츠앱이 출시되면서 카카오톡과 비슷하게 전 세계에 무료 메시징이 가능해졌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어, 혁신적으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침투율이 빨리 침투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나 스케일 AI나 스트라이프 등 지금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프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 결제 1.5%의 수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한 30%에서 50% 가까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익이 한 156억 달러인데 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어, 비용이 줄어들까 하면 253달러로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 칩 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보면, 예, 월마트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한 6,480억 달러인데 순이익 150억 달러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만으로도 한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경우 수익성이 한 60%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98억 달러의 매출에 순이익이 12억 달러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만으로도 한 1억 4,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한 12% 형성된다고 하고요. 크로거는 마진율이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게 되면 거의 한 100% 마진 증가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느냐?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이프에서 한 1.5%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기존 대비 한 50% 할인된 방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블록이나 파이서브나 토스트 등 다양한 결제 처리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입 시기가 초기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는데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수록 수수료는 더욱더 낮아질 것이고 접근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기업 간 B2B 시장에서도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채택의 확산 경로를 보게 되면 백엔드를 통합하면서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중간에 정산 파이프라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끼게만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모르는 사이에 백엔드 통합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기업들조차도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클이나 페이팔, 테더 같이 이런 발행사들이 이제 서로 수익을 공유하면서 기업들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고요.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처음엔 한 44달러였다가 21년도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는 12달러였다가 2024년 돼서 1달러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이제 어, 렐2 블록체인 어, 베이스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0.01달러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스토랑 같이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도 결제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커피숍 같은 경우도 결제 수수료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구멍가게도 마찬가지고, 소매업체도 어, 마진이 낮은 저마진의 소매업체들도 수익성이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 공공재로서의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적인 폐쇄적 금융 시스템과 달리 개방형 화폐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이 안에서
누구나 어, 공공 고속도로 시스템처럼 프로그래밍도 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어, 섹터에서 쓰이게 될까 생각해 보면 어, 이런 기계 간 프로그래밍 요즘에 핫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인데요. 여기서 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 음, 사람의 개입이 없고 컴퓨터나 AI 에이전트가 자동적으로 서로 거래하고 서로 결제하고 서로 어, 서로 간에 이제 중개를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어, 잘 충분히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많이 쓰이고 있는 음악이나 AI, 미디어 이런 데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소액 결제를 하고 기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스마트 지갑이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부가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장부에서 완전한 감사로 추적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글로벌 상거래, 국경을 초월하고 효율적인 상거래가 가능해서 훨씬 더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뭐 사업 시나리오를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아마 가장 빨리 쓰이게 될 게 복지수당이나 지역 화폐 플랫폼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 참여 보상 플랫폼으로 인센티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탈북민 대상으로 대북 송금 네트워크인 어, 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수 목적의 그런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복지수당 지역화폐 플랫폼인데요. 결국은 이제 종이 쿠폰이나 제한 용도인 선물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바일 앱만으로 통화를 어, 수당을 수령받고 그다음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투명한 거래 내역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 지역화폐나 복지수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기술군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원화의 1대1 패깅된 토큰을 발행해서 어, 이더리움 기반이나 아니면은 트론 기반이나 뭐 솔리 어, 기반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금은 정부 예산을 담보로 해서 법정화폐를 은행에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화 국채를 발행한 것을 매수하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자지갑을 통해서 QR코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전자지갑 아니면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지갑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사용 지역과 품목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자동 소멸 등안의 규칙을 적용해서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복지수당의 뭐 진입 장벽이나 기회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결국 공공부문 계약을 위한 인증이나 인가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만 입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보보안이나 인증이나 금융업 라이선스가 필요할 것이고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사용 편의성 확보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회 요인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입장하고 제도화 가능성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산 누수 또한 방지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제 정책 시험 사항으로 선정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의 관심도 많고, 이런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도 지금 많기 때문에, 어,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민 참여 보상 플랫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 공공기관이 여러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주기 위한 방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뭐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뭐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건강을 증진하면 이제 건강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지역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면 시민 참여 플랫폼의 주요 고객과 수익 모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자체, 뭐 환경부, 복지부,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라면서 이쪽으로부터 이제 운행 대행료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B2C로 일반 사용자들은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토큰 보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신숙한 MZ 세대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덧붙여서 기업들도 ESG 차원에서 플랫폼을 어, 통해서 친환경 행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후원금이나 토큰이나 매칭을 지원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플러스 수익원이 있다면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와 뭐 미사용 토큰 등을 제공을 하여 이익이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역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API를 연동해서 지자체 기존 포인트 시스템이나 뭐 활동 인증 시스템과 API로 연동해서 자동화 보상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요. 솔리디티 같은 형식으로 스마트 트랙트를 구현한 다음에 해당 계정에 토큰을 지급하고 유효기간이나 지역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명시해서 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가맹점 별도의 앱 또는 이제 QR코드 스캐너를 보급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뭐 진입 장벽이 있다면 이 사업에서는 역시 공공사업 특성상 마진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자체 요구사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비용도 들 것이고, 어, 충분한 가맹점 네트워크 형성이 처음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부와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기회 요소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 탄소 중립 실천이나 아니면 지역 봉사 활성화 등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MZ 세대 공무원들도 이런 블록체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시범 사업으로 선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본 게 탈북민 대상으로 대북 송금하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현재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북한에 있는 지인에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동 방식은 역시 폐쇄형 네트워크로 운영하되 원화로 입금하면 USDT를 확보하고 이제 중국 협력 브로커에게 지갑으로 전송해서 브로커가 북한 연락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국내 탈북민 수가 한 3.4만 명, 3만 4천만, 3만 명이 이미 넘어갔고요. 매년 한 2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중개 수수료가 거의 40에서 50%가 넘어가고, 중간에 배달 사고까지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높은데도 이런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한 20% 정도의 목표 수수료를 추구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수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대북 송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시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거래 흐름을 추적해서 이중 송금이나 미전달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USDT나 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 지갑을 개발해서 네트워크 송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 프로토콜, 중국 측 브로커하고 합의 프로토콜을 구축해서 USDT에 일회용 태그를 부여해서 브로커가 태그를 수령을 확인하면 그때 돼서 이제 추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 지명 시스템은 수령하게 되면 사진이나 음성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전달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어, 뭐, 성공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일단 서울에 있는 A씨가 플랫폼에서 원화를 입금하면 플랫폼에 이를 USDT로 전환하여 일회용 태그를 부여하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협력 브로커 B씨가 USDT를 수령하고 일회용 태그를 통해서 송금을 확인하면 그때 돼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브로커는 이제 USDT를 현금화해서 국경 지역이나 접경지에 북한 내 전달자에게 전달하거나 접경지 주민을 통해서 실제 우리 가족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인 DC가 CC에게 DC가 이제 CC에게 현금을 전달한 후 사진이나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수령을 확인하면
이제 B씨에게 전송을 하고 시스템이 최종 완료 처리 후 A씨에게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전달을 증명하는 시스템, 사진이나 음성 인증이나 수령자 정보의 암호화, 그리고 사고 예방 시스템, 이중 송금 방지, 태그 단위 추적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또, 대북 송금 네트워크 성장 가능성을 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지금 42세 고도 비만, 100kg가 넘는 고도 비만인데, 한 10년 내에, 정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류가 점점 강해진다거나, 합법적으로 인도적 송금이 허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송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어, 먼저 이런 인프라를 선점한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 이제 어, 현재는 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향후 정치적 환경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또 변환해서 합법적인 경로로 송검사업 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북 송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외환법이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즈니스 내세우기는 어렵고 법적 처벌 위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 리스크를 보자면 공개 플랫폼보다는 지인을 통한 연결말 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브로커 네트워크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래 사기나 배달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 기술적인 한계, 결국은 이제 직접 북한 내부까지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면 좋은데 결국은 인터넷 접근 제한으로 불가능하므로 마지막 구간은 결국 오프라인을 회귀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